33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의 특별히 토지의 특성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7번째 강좌에서는 부동성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이런 말을 했다면은 8번째 해당되는 33번부터는 부증성, 증가가 안 된다.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은 만드는 게 없으니까 생산비가 없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 또는 이제 우리나라 땅의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 이런 것을 물리적 공급이 증가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을 이제 수량 변화가 없어요. 수량 변화가 없는 걸 우리 다음에 수요 공급을 할 때 완전 비탄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력 그러면 수량의 변화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탄력적이다 그럼 뭐라고 한다? 수량의 변화.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량 변화가 많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수량 변화가 없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수량 변화가 적다 그러면 비탄력, 만약에 수량 변화가 없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탄력 그러면 뜻을 뭐라고 한다? 수량의 변화예요. 그런데 수량 변화가 많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수량 변화가 적다 그러면 비탄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수량 변화가 없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수직이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은 다음에 수요 공급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는데,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뭐 이렇게 하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균형 가격이 안 된다. 항상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날 때 균형이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다시요. 균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수요와 공급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날 때 형성된 가격을 균형 가격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증성은 만들 수 없다는 말은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형성이 안 돼서 균형 가격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에 균형 가격이 곤란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부증성 갖고 찾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아요. 그걸 수요자 경쟁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말은 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요. 그걸 고지가 그러죠. 그러면 땅을 집약적입니다. 집약적 그러면 뭐라고 한다? 고층화. 그러니까 땅을 이용할 때 위로 이용하는 걸 집약적이라고 하면 돼요. 옆으로 가는 것을 조방적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땅을 이용할 때 위로 가는 건 집약적 고층화, 그 다음에 옆으로 이용하는 건 조방적인데, 땅값이 비쌀 때는 옆에 있는 땅을 사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비용이 적어요. 그래서 집약적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부증성이 된다. 그리고 지대 그러면 땅의 이용 대가예요. 다시요. 지대 그러면 뭐라고 한다? 땅의 이용 대가. 그러면 이용 대가라는 것은 땅이 부족할 때 대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대의 근거는 부증성이다. 그래서 34번에 수요자 경쟁, 집약적, 지대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부증성인데, 이게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다 암기를 하면 안 돼요. 말의 뜻을 이해를 해갖고 이게 만들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반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5번에 보면은요. 그래서 땅이 부족하니까 이걸 혼자 쓰면 안 돼요. 이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한다. 그래갖고 토지 공개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그러면 땅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왜 그래요?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걸 혼자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이런 말이 필요한 근거는 부증성이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없으니까 있는 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하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용도 가운데 가장 좋은 용도로 쓰자. 그걸 최이호 이용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이호 이용 그러면은 최고의 가치로 이용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33번부터 35번까지는 부증성에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33번에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이다. 균형 가격이 안 된다. 34번에 수요자 경쟁, 그 다음에 집약적, 그 다음에 지대. 35번에 토지 공개념, 최이호 이용, 용도의 다양성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무슨 말과 연관이 있다? 부증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자꾸 소리내갖고 반복을 합니다. 영속성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속성 그러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원래 지구의 수명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50억 년 정도 수명이래요. 지금 한 뭐 20억 년 지났고 30억 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기간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하다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어렵지만은 공간이 영원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간은 영속성이고 자연은 부증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거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부증성,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것은 땅이 있던 땅 자체가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고 땅의 공간이 영원하다. 땅이 있는 공간이 영원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은 또 파괴되지 않는다 해갖고 말하자면 물리적 감가가 없다. 이런 말.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은 감가라는 건 가격을 깎는 걸 감가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그것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부동성과 영속성을 구분해서 비교해서 나오는 말을 기억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증성은 자연이라면은 영속성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증성은 생산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속성은 재생산이 없다 이런 말, 재자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한번 만들었어요. 한번 만든 것이 영원하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이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생산비가 없다 이 말이고, 한 번 만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자가 들어가면 영속성, 재자가 안 들어가고 그냥 생산비만 없다 그러면 부증성이에요. 자, 그런데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은 경제적 공급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이 된다. 경제적 공급은 뭐라고 했죠? 용도 전환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는 안 되는데 경제적 감가는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가 무슨 말이죠? 경제적 원인으로 값어치를 깎는다 이 말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우리 지난 앞강의 7강에서 외지적경 기억납니까? 외부효과, 지역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 경제적 감가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거는
주변이기 때문에 주변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부동성과 인접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표 딱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정리가 잘 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 감가는 안 되는 건 영속성, 외관상으로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 그러나 무슨 감가는 된다? 경제적 감가는 된다. 부동성, 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개념 이해를 하고요. 자, 36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으로서는 영원하고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자, 37번. 그래서 재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영원하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래 쓰는 거니까 우리가 임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영속성이에요. 물론 내구재 이런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영속성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오래 쓰는 거기 때문에 파괴가 안 된다 해갖고 불괴성 이런 표현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다시요. 영속성을 뭐라고 한다? 불괴성, 파괴가 안 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시장, 소유의 이익 그러면 가격이에요. 이용의 이익 그러면 임대료예요. 그래서 특별히 임대차 시장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오래 쓰는 물건이니까 영속성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이거는 정의입니다. 가치라는 건 만족이라고 있죠. 땅의 만족은 지금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래 쓰는 거니까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바로 땅이라는 건 감가, 가격을 깎는 거, 아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계산하지 않는 것을 직접환원법,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거 다음 강좌에서 또 한번 언급을 하겠는데,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감가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직접환원법, 환원이라는 말을 써요. 한 번 더 봅니다. 이거 조금 이제 용어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갖고 직접환원법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영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산이 안 된다, 공간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개, 그 다음에 영속성은 오래 쓰는 거니까 관리, 그 다음에 개별성은 다르니까 평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해서 우리 부동성과 영속성에 관련된 말들을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소리내갖고 반복하면서 용어를 익숙하면서 문제를 자꾸 풀면서 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터득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이 파트가 되겠고, 그렇게 뭐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니까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13번입니다. 문제 나온 걸 보세요. 집약화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집약화 이런 단어 나오면 그냥 부증성이에요. 집약화가 뭐라고 그랬죠? 고층화. 예, 고층화. 왜 고층화입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땅값이 비싸서 고층화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값이 비싸니까 뭐냐면 내 것을,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집약화, 그럼 뭐라고 한다? 고층화 해갖고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인접성은 쭉 연결됐다는 말이고, 영속성은 영원하다, 개별성은 다르다, 적재성은요 쌓아놓는다, 이렇게 쌓아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2번. 14번이요. 14번에서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관리가 나왔잖아요. 관리 그럼 뭡니까? 영속성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관리는 영속성, 평가는 개별성, 그 다음에 중개는 부동성,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 뭐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매매 차익이죠. 소득이득이 무슨 말입니까? 임대료죠. 그래서 오래 쓰는 거니까 소득이득,
그래서 임대차 시장 이런 말 나오고 오래 쓰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특성에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말들을 반복을 해 보는 겁니다.